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수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센 언니들과 함께 우리 스페셜 V를 더 스페셜하게 꾸며봤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준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배구는 비시즌이지만 두 분은 뭐 어김없이 열일을 하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애기들 배구 가르치면서 목에 지금 성대결절도 와가지고 그렇군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뭐 박준미 기자 어김없이 현장을 누비셨죠. 네, 저는 배구 비시즌에는 축구 시즌이 있어서 축구 그렇죠. 취재하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이 스페셜 V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시즌 또 센 언니 캐릭터로 두 분이 또 화끈하게 스페셜 V 꾸며주셨잖아요. 올해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변함없는 것 같은데 네. 유리 위원이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순한 맛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순해졌어요. 그건 아닌데 자꾸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네. 좋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여기 앉으면 또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아이, 그럼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준미 기자의 오늘 줌인도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가 프로배구 출범 20주년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에 걸맞는 특별한 흥국생명의 올 시즌 어우흥 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열린 경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개막 첫 경기의 기세를 이어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첫 개막 2연승을 바라보고요. 이에 맞서는 정관장은 3년 만에 개막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지 광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서브 득점! 이거는 키네치. 정말 받기 어려운 그런 코스로 서브가 강하게 들어왔고 아니면 잘못 맞았는데 잘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이걸 숙제처럼 잘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흔들립니다. 메가 때립니다. 힘으로 이겨내는 메가. 그래도 이제 책임을 져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장으로서는 다행인 상황이고 홍세용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원정 세타가 여러 곳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볼을 처리. 자, 들어가 받아냈고요. 역습으로 갑니까? 빈 잘 공간. 넓은 시야를 다시 한번 박정아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가 공을 쳐내는 공격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이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동 공격 블로킹! 장위가 막힙니다. 굳이 부키리치 선수 쪽으로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또 잘 잡아가는 센터가 있다는 것도 큰 힘인데요. 맞습니다. 석점차까지 페퍼가 추격합니다만 이 연타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1세트 25대 21. 부키리치 선수도 계속되는 안정감 보여줍니다. 리시브 늘렸고요. 연타 넘깁니다. 오호. 이게 또 성공이 됩니다. 박정아. 박정환 선수가 어려운 거를 안전하게 처리를 잘 해준 거고 그 이쪽에 박정환 선수와 자비치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받아냈어요. 이번엔 왼쪽 직선 중앙으로 때렸군요. 빨라요. 표승주 킥오픈 성공. 표승주였고요. 이번 서브는 벗어납니다. 정관장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웃이 되면은 페퍼의 16점, 인이 되면 정관장의 16이에요.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16점의 주인공이 바뀌는군요. 미디어 데이터의 고이신 감독이 1도 아쉽지 않는 시즌을 만들겠다라고 한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블로킹! 커버됐고요. 박정아 커버했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페퍼저축은행. 반격 정관장 표승주 성공합니다. 오히려 그 좀 늦게 따라오는 그 미들 블로커들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 표승주 선수거든요. 하이진 선수가 빅킥을 떴을 때 블로커들이 그 빅킥에 자꾸 뜨니까 페퍼저축은행 경기 내용이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염혜선 왼쪽에서 표승주의 마무리. 다시 한번 표승주. 자, 이번에도 박정아 쪽입니다. 높게 하이볼 박정아 받아냅니다. 그리고 반격가는 정관장 터치아웃. 메가의 득점 세트 포인트로 갑니다. 서브 득점 또 한 번 박정아 쪽이었어요. 이렇게 2세트가 마무리됩니다. 16대 16점 페퍼저축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쿠키리치. 자비치가 뒤에서 건져냈습니다. 몸개 왼쪽 강타 성공이에요. 왼쪽에서 이예림 선수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이정환 선수가 나오고 이제 리시브 보강을 하는 거죠. 잘 받았고요. 이동 공격 차위. 잘 때려요. 지금 2명이 따라가거든요. 지금 상대도 만만치 않은 높이의 미들 블로커 라인 높이인데 이걸 이겨내는 재미 선수입니다. hen진 선수는 주기 이동 공격을 시켜줬죠. 왼쪽 높게 빠른 스윙 스파이크 성공 이예림. 정호영 블로킹 2점째 오늘 경기 잡아내고 있습니다. 박정아 블로킹. 자비치가 커버를 해줬고 자비치 쪽 밀어넣기 재치있게 처리합니다. 어렵게 처리를 잘 해줬던 자비치 선수고요. 세트 포인트. 이 두 팀의 경기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높이가 또 있는 네. 특징이 있잖아요. 블로킹이요. 상대 거센 추격 짜릿한 블로킹 득점으로 세트를 마무리 짓는 19대 19 염혜선입니다. 박정아 다시 박정아 쪽 블로킹 걸립니다. 아, 네, 커버됐어요. 자, 그러나 살려냈고요. 다시 이 찬스볼이 되지 못했던 정원장. 이원정. 여사 하이진 선수 안전하게 잘 넘겨줬고, 그쵸? 되게 그러네요. 어려운 코스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이원정 선수의 재치. 박수빈 선수죠? 네. 포항여고를 졸업한 2년차 박수빈 선수의 서브였는데요. 사이드아웃 돌리는 정관장. 총 오늘까지 19번 맞대결을 했는데 17번은 정관장이 이겼고 한 번만 이제 파포가 이겼고요. 네. 이 두 팀의 맞대결 중에 5세트는 여태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자, 오늘 5세트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4세트에 끝날지. 왼쪽 박정아. 네트 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네. 박정아의 공격 성공입니다. 자, 이제 22대 22 동점입니다. 박정아의 서브 흔들립니다. 내가 붙었어요. 네. 찬스볼 만들 수 있을지. 가운데서 네. 공격 뚫어냅니다. 이게 그렇지만 박정아 얼결에 때린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박정아 선수조차도 커버하려다가 갑자기 나한테 공이 오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때린 거고. 네. 모두가 지금 웃음이 네. 터진 이유가 그런 거군요. 23대 22 다시 페퍼가 앞서갑니다. 왼쪽 오픈 블로킹 코트 안에 떨어집니다. 네. 세트 포인트 페퍼저축은행 오늘 12번째 팀 블로킹 4대 22. 다시 부키리치 준비되죠. 던져냅니다. 한다일 리베로 블로킹 커버. 됐어요. 커버됩니다. 네. 다시 넘어왔고요. 점에선 오른쪽 메가입니다. 터치아웃. 결국에는 이제 메가 선수가 마무리를 잘 지어줬고, 자, 안예림 선수 너무 중요한 상황에 들어왔어요. 순간 기도하는 안예림 선수였습니다. 이동 공격 장미 연타 성공이에요. 이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 5세트로 갑니다. 자미치가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원정 세터의 서브. 리시브 좀 짧았고요. 언더토스 블로킹 커버됩니다. 석공 못 날렸죠. 자미치 쪽 쿠키리치가 뒤에서 받아줬고요. 2단으로 넘깁니다. 염혜선 선수예요. 세터들이 두 번째 처리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세터들도 충분히 득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서브 득점. 정관장이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0대 6.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좀 잘 정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받았고요. 오른쪽 블로킹. 표승주. 서브에 있어서는 확실히 정관장이 오늘 많은 서브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걸립니다. 자비치가 걸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정관장도 이렇게 11개째를 잡아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흔들려요. 많이 흔들립니다. 순간 높게 일단은 넘어갑니다. 메가 네. 13점을 만들어내는 정관장.
염혜선 선수가 지금 계속 연속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흔들립니다. 높게 사비치 블로킹. 경기 끝. 정관장이 페퍼저축은행에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연승에 성공합니다. 경기를 하면서 1, 2세트에는 저희가 뭐 연결이나 이런 게 되게 매끄럽게 했던 것 같은데 3세트부터 조금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헤맨 것 같아요. 1, 2세트를 이기고 있다가 3세트를 지고 또 5세트까지 지게 되면 정말 그 체력적인 부담도 많아지고 팀 분위기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코스가 좋은 볼에도 좀 브로킹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거 트로 때리는 것도 시도하고 했었는데 초반에는 조금 잘 통했었는데 3, 4세트부터 그게 잘 좀 상대한테 막히면서 분위기가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세트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빨리 공을 처리한 것 같아요. 선 언니가 너무 환영한다고 해주고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그냥 제가 정관장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와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감사함으로 제가 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배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정말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에 제가 대답을 하는 그런 거예요. 풀세트 접전 끝에 결국엔 정관장이 웃습니다. 메가와 표승주, 부키리치 세 선수가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삼각편대가 힘을 냈죠. 이에 맞선 페퍼저축은행 역시 박정아와 자비치, 장희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으로 활약하며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했습니다. 여자부 첫 5세트 경기가 펼쳐진 광주입니다. 결국엔 정관장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오늘 3명의 공격수가 2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잘했다는 뜻인데 그 가운데서도 김유리 해설위원의 가장 눈에 띄었던 승리의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승리의 주역하면은 승주. 네, 표승주 선수를 꼽고 싶은데 네. 오늘 세 선수가 20점을 넘긴 가운데 표승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오늘 내내 잘하긴 했지만 5세트 페퍼에 클러치 박이 있었다면 저는 정관장에는 표승주 선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4대4 동점 상황에서 연속 득점을 하고 또 10대6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해줬고요. 또 이소영 선수 FA 보상 선수로 왔는데 이건 그냥 뭐 FA 선수급 활약이 아니었나 좀 싶기도 하고 또 지난 경기에 두 자릿수에 이어서 오늘은 또 22득점, 또 공격 성공률 37%를 기록했고 또 여자부 11호 3,000득점까지 했잖아요. 또 축하할 일도 생겼고 맞습니다. 또 염혜선 선수도 9대6부터 계속 서브를 넣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공수 양면으로 좀 힘을 보태준 부키리치 선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표승주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했듯이 와줘서 고마워 정말 복덩이 같은 활약으로 또 개막 2연승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스페셜 V 시청자들 위해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죠. 박미 해설위원은 감독의 눈으로 그리고 한유미 해설위원은 아웃사이드 히터의 눈으로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인데요. 또 김유리 해설위원은 미들블로커의 시선에서 좀 어떤 점을 집중 조명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누구를 평가하고 그런 걸 잘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또 이게 주어진 만큼 네. 올 시즌에는 미들 블로커에게 집중을 하면서 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좀 마구마구 좀 줄 건데 오늘 마구마구? 주인공은 네. 장희 선수거든요. 뭐 아시아컵도 1순위로 뽑힌 장희 선수인데 미들 블로커가 있는 팀도 노릴 만큼 뭐 최대어 선수인데 또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더 잘해서 좀 놀랬고 또 1순위를 뽑았어도 물음표일 수 있었던 부분이 원래 키가 크면 좀 동작 자체가 느리잖아요. 네. 근데 장희 선수는 생각보다 또 잘 쫓아가고 또 빠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또 오늘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48%를 기록을 했고 또 원래 외국인 선수가 저렇게 오픈을 잘 때리지 않거든요. 네,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좀 팀에 좀 잘 녹아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대신에 이제 부키리치 선수 같이 큰 선수가 있으면 네. 손에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팀은 부키리치 선수만큼 키 큰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을까? 결론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은 당근을 마구마구 네. 주는 그런 김유리 해설위원의 또 시선으로 바라본 장희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분전했습니다. 그런 만큼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요. 승리까지 가져오기에는 어려웠고요. 반대로 정관장은 저력을 보여주면서 개막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개막 2연승의 정관장입니다. 승점 2점 올리면서 선두 흥국생명과 승점 1점 차 2위고요.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첫 패를 기록했지만 승점 1점 챙기면서 3위를 지켰습니다. 킥오픈 성공. 표승지였고요. 자, 일단은 첫 판정은 아웃으로 판정이 네. 됐는데요. 인이 되면 정관장의 16이에요.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16점의 주인공이 바뀌는군요. 정관장이 16점이냐, 페퍼가 16점이냐 했는데 일단은 부키리치 선수가 정확하게 오설을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뭐 블로킹 한 2개 정도 더 잡고요. K 공격. 네, 참 또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올 시즌 저희가 스페셜 V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짤방 시간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오프닝 때 살짝 스포를 해주셨죠. 박주민 기자의 줌인. 바로 소식 전해주세요. 아니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로배구 출범 20주년인데 왜 흥국생명의 우승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네. 텐데 흥국생명에 누가 있습니까? 김연경 선수가 있잖아요. 사실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이 정말 라스트 댄스일 수가 있어서 이 선수의 라스트 댄스인 올 시즌에 우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올 시즌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네. 올 시즌은 정말 우승해야만 하는 흥국생명인데 개막 2연승했어요.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시즌 전에 준비할 때 흥국생명이 정말 대단히 완벽하게 준비한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완벽성 높인 체계적인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이 자막을 보이면 자막에서도 보이는데요. 확실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네. 포지션별로 보면 먼저 세터가 확실히 좀 달라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흥국생명 하면 고질적인 문제 뭐였습니까? 세터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세터가 좀 불안정했는데 세터가 좀 안정적으로 좀 변했어요. 먼저 지난 시즌 마치고 이고은 선수를 영입했고 이고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동시에 이숙자 지금 해설위원이지만 지난 시즌에 정관장에서 코치직 관두고 나서는 이숙자 위원에게 어드바이저로서 좀 비시즌 기간만이라도 쪽집게 과외를 좀 해주세요라고 산고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3번 면담했대요. 3번 면담하기 전에도 계속 전화로 네. 저희 한번 만나서 저희 구단의 세터들에게 좀 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이 어떻게 공격수들과 호흡을 할지 기술적으로도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세터의 문제를 어떻게 좀 이걸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는 이게 방증된 거고요. 이거에 어떻게 잘 드러나냐면 세터가 안정됐다는 걸 올 시즌 경기 보시면 김연경 선수 표정이 지난 시즌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공격하고 나면은 제스처가 좀 있었죠. 시그니처 네. 포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좀 볼을 좀 세워도 올려달라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 좀 세터가 안정됐다 볼 수 있고 전날 경기에서 이숙자 위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네. 오늘 이고은 세터가 참 차분하네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타점이 살아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이 점만 봐도 물론 이제 개막 2경기 했지만 좀 안정적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전력 강화된 점이 또 있어요. 지금 자막으로 나오죠. 리베로가 달라졌어요. 네. 수비가 안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지난 시즌 마치고 베테랑 선수의 리베로 이 김혜란 선수가 은퇴했다고 그래서 네. 흥국생명 어떻게 할 거지? 저는 좀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수비의 신, 공격의 신
김연경 선수가 있으면 수비에 신윤경 선수가 있어요. 네. 신윤경 선수가 전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 32%, 세트당 디그가 5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에서 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경이 받고 또 연경이 때리는 그런 흥국생명의 올 시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연결에서는 또 이고은 세터가 잘 조율을 하면서 초반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연승을 만들고 있는 흥국생명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또 김유리 해설위원이 봤을 때도 흥국생명이 이런 달라진 뭐 모습, 경기력, 분위기 좀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일단 김연경 선수의 표정만 봐도 알 것 같고 또 많이 화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좋은 공을 많이 올려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흥국생명은 사실 뭐 김연경이라는 공격 카드를 살리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 연결에서만큼은 좀 호흡이 좀 아쉬웠던 지난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은 또 이고은 선수와 함께 잘 맞는 모습, 여기에 수비에서 또 신현경 선수가 잘 받쳐주는 모습으로 초반 참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선수단 전력 보강뿐만 아니라 코트 밖에서의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요? 네, 코트 안의 전력도 풍성해졌는데 코트 밖의 지원도 짱짱하다, 네. 리치리치하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개막 직전에 흥국생명 구단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김세영 코치를 영입했다. 그런데 저는 문구가 좀 이색적이었어요. 미들 블로커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멘탈 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는 멘탈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아본단자 감독 하면 워낙 열정적이고 저 경기 중에 작전 타임 할 때도 보면 화를 내실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선수들을 다그치잖아요. 워낙 열정적이시고 높은 수준의 어떤 경기 플레이를 좀 요구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게 한국어면 좀 말을 알아들으면서 혼나니까 괜찮은데 네. 모르는 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수들과 오해가 쌓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멘탈을 좀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김세영 선수를 좀 김세영 코치를 영입한 것 같고 김세영 코치는 또 흥국생명의 선배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워낙 강단 있는 스타일이고 조용하면서 원래 조용하신 분이 좀 강하다고 네, 네. 이 선수들을 다독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숙자 코치의 또 이 조언도 있었고요. 추천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멘탈 코치라는 걸 영입했다는 건 전 굉장히 다른 네, 구단에는 네. 없는 일인데 그렇게 코트 밖에서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전문 코치를 영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놀랬고 왜냐하면 이 지금 흥국생명은 수석 코치도 외국인 지금 또 코치 남자 3분 있는데 남자 코치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자막에 보시면 압도적인 지원 군단이라고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지금 여자부에서는 지원 스태프 코치 포함해서 지원 스태프가 평균 12명, 13명 정도인데 흥국생명은 18명이거든요. 김세영 네. 코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봐도 얼마나 지금 이렇게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지 네.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코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다른 팀은 그냥 의무 트레이너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데 의무 트레이너와 체력 트레이너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의무와 체력을 구분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봐도 우승을 향한 구단의 지원 그리고 열망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있습니다. 또 제가 있나요? 이걸 네. 더 준비를 했어요. 일단 네. 사진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찾아내시면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뭐죠? 잠깐만. 뭐가 달라졌는지 숨은 그림. 잠깐만. 네. 이 외국인 선수가 달라졌던 건 아닐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네. 뭐 선수 구성이 달라진 건 아닐 거고. 이거 아니에요? 뭐요? 어떤 거요? 폴라? 폴라 잠깐만. 폴라라고 하나? 유리비언. 그러니까 팔 보호대 말고. 그 네. 폴라? 이 네. 맞습니다. 선수들만 다
아, 그렇군요. 경험이 네. 커피. 다음 시간에 제가 네, 네. 여기 커피를 아, 인증으로 그러다. 네, 네. 놓겠습니다. 역시 선수 출신이셔가지고 네. 팔에 이 밴드 보셨죠? 네. 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게 이제 선수들의 체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심박수 그리고 호흡 이런 맥박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경기 중에 보통 이제 연습 때도 측정하지만 이런 건 있었지만 경기 중에 저런 장비를 측정한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도 이 선수의 체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이 선수를 지금 교체해줘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선수가 범실을 하는지 범실을 좀 자주 한다 그러면 교체를 해주거나 혹은 표정이 좀 힘들어 보인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좀 구체화되지 네. 않고 경험상에 의해서 좀 교체를 해줘야 됐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그 데이터를 보고 모니터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교체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이 정도만 봐도 얼마나 이 구단에서 정말 우승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코트 안팎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최근 몇 시즌 동안 우리가 어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시즌 출발은 좋았지만 막판에 저희가 우승 실현 못하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 시즌은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게 시즌 전 준비부터 보이는 겁니다. 네. 지금 자막에서 보이겠지만 우승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 흥국생명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경 선수의 정말 라스트 댄스가 될 거라는 예상이 올 시즌이 지배적이고 왜냐하면 다음 시즌은 없을 거예요. 같을 가능성이 많죠. 김연경 선수 36살이거든요. 36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는 거의 전 경기 풀타임을 뛰었고 풀타임을 뛰면서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한 선수가 없잖아요. 체력이 힘들어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이제는 지도자 혹은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더 이상 뛰기에는 저희가 팬심으로라도 잡을 수는 없는 때고 흥국생명 구단에서도 프랜차이즈 스타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문으로는 개막전 승리를 위해서 확실한 수당이나 보상을 챙겨줬다고 하고 후배들도 그래서 이 언니의 라스트 댄스의 마지막을 우승으로 결론 짓고 결과를 우승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확실한 동기를 갖고 지금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남다른 각오, 남다른 지원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일단 개막 초반 분위기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정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경기를 함께 뛰는 선수들로서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을 텐데 또 이런 뭐 열심히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또 흥국생명 뭐 선수단에게 뭐 김유리 해설위원이 그래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흥국생명 선수들한테만 그러면 좀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뭐 몇 시즌은 그렇겠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상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마음 안 다치고 좀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이제 출발했죠. 모든 선수들이 뭐 부상 없이 또 건강한 시즌, 모두가 또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저희가 줌인을 통해서 첫 시간부터 이 흥국생명의 또 남다른 지원,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결말이 또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 줌인 역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남자부 경기 만나볼게요. KB손해보험의 천군 만마저 나경복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카드 역시 시즌 첫 승을 간절히 노리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첫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력이 높을 겁니다. 왼쪽 블락아웃 만들었습니다. 나경목의 복귀 첫 득점 이 선수였고요. 출발이 좋았습니다. 서브 득점. 3득점에서 아이 선수가 달라졌거든요. 네, 우리 카드 1600개 서브 7번째로 달성을 하고 있고요. 팀 서브고요. 군 제대를 한 나경복 선수입니다. 나경복의 서브. 자, 알리 선수가 밀어붙입니다. 알리! 완벽합니다. 김지한 선수가 받았습니다. 알리 왼쪽입니다.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경민 전위 공격이에요. 블락아웃됐습니다. 나경복. 또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죠. 오상조의 서브. 파트올리는 오리카드. 김지한 선수예요. 안에서 깨는 타격을 보여주거든요. 이상윤 선수의 서브. 퀵어펀. 살리는 한태준. 왼쪽에 외국인 알리. 나경복 가운데 그러나 오른쪽 가로막힙니다. 좀 중앙 파이프가 있었는데 오른쪽을 선택했거든요.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한태준의 서브. 나경복 흔들리죠. 아이 선수가 대각선으로 갈라놓습니다. 오늘 공격 성공률이 77%. 서브 득점. 알리 선수 이 서브 득점으로 14득점째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 서브 득점과 블로킹 득점 포함해서 공격 득점 12득점 연속 득점입니다. 이번 2세트 연속 서브 2득점의 알리. 이 팀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격 서브. 퀵어펀. 블로킹 성공. 이 팀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격 서브. 퀵어펀. 블로킹 성공. 이 브로킹으로 다시 원점으로 만드네요. 안드레스 비에나 선수의 직선 들어맞기. 서브가 좋은 선수잖아요. 나경복의 서브. 알리 선수가 띄웠습니다. 그리고 왼쪽 만듭니다. 퀵어펀. 김지한 선수. 오늘 경기입니다. 자, 알리 선수가 일단 높게 띄웠어요. 이번엔 타점을 살립니다. 자, 발디그. 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넘기는 볼. 오상조가 띄우고 왼쪽. 그리고 안드레스 비에나 넘겼습니다. 알리가 빠르게 왼쪽으로 올립니다. 블락아웃을 만듭니다. 이제는 신진식 감독의 그 타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반박자 빨랐죠? 나경복 선수가 반대로 나경복을 중심으로 이제 분위기를 찾고 있는 KB 손해보험입니다. 왼쪽 한번 잡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비 쪽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현바운드 터치된 범실. 김한종인가요? 네,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덤비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김한종 선수 2득점. 파톨리는 정민소 성공. 빨라요. 3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이사바 돌아온 나경복. 서브 한 점, 블로킹 2점의 나경복 선수 12득점. 나경복의 서브 연속 득점. 욕심내는 나경복. 나경복 선수를 기다렸는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나경복의 서브 에이스예요. 나경복 타임. 살렸죠? 정명건 2명 맞기 세트 끝. 이비손해보험은 여기서 사이드아웃 돌리지를 못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돌립니다. 나갔네요. 이게 나가나요? 차용식의 서브. 자, 위에서 빠르게 받칩니다. 왼쪽 푸시로 밀었는데요. 나경복 준비. 연결. 패스가 빗나갔는데 나경복이 처리를 합니다. 네. 적어도 4승 2패를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기도 했고요. 안드레스 피에라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입니다. 김지한 선수의 블로킹 득점. 토스가 아주 좋아요. 범실입니다. 이게 뭔가요? 자, 연결의 범실. 양팀 모두 범실 나왔습니다. 자, 연결 범실이에요. 공격수가 해줍니다. 김지한 서브. 지금 코트 안에 세터가 없어요. 이경호 선수가 또 토스를 하게 됐죠. 이강원. 자, 볼이 많이 붙었습니다. 찍어 누르면서 알리. 야, 이것도 찍어 누르네요. KB 손해보험 파이프가 좀 없었어요. 자, 백어택 공격이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네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서울 우리카드 우리원이 이번 시즌 드디어 첫 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대1 승리로 시즌 첫 승을 올리는 우리카드입니다. 62%의 팀 공격 성공률을 앞세운 가운데 아히와 알리 두 외국인 선수가 45득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합류한 나경복 선수가 65%의 성공률로 분전했지만 팀은 첫 승을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란히 첫 승을 바라본 두 팀이었습니다. 마침내 우승팀은 우리카드였는데요. 알리 선수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한태준 선수와의 호흡이 참 좋아 보였다고 박주미 기자는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나경복 선수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세터와 주 공격수의 호흡이 더 좋았던 팀이 갈렸습니다. 우리카드 알리 그리고 세터 한태준 선수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카드 파예스 감독이 한태준 선수를 꼭 안아주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세터의 한태준 선수의 활약이 좋았거든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때마다 알리, 한태준 그리고 다시 알리로 이어지는 이 연결이 아주 매끄러웠고요. 사실 1세트부터 좀 활약이 좋았는데 한태준 선수가 알리를 향해서 4번의 토스를 올려줬는데 이 세트 플레이가 모두 완벽히 성공하는 세트 성공률 100%였습니다. 알리 선수 그래서 오늘 22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72%였습니다. 한태준 선수는 세트 성공률이 64%였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카드가 사실 리시브 효율이 첫 경기에서는 16%로 저조했는데 오늘 이 경기는 39%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안정화되니까 공격이 자연스럽게 다 잘 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세터와 주 공격수가 이렇게 찰떡 호흡이었으니까 더더욱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양 팀의 공격수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한태준 선수와 조금 더 호흡이 좋아 보였던 우리카드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시즌 첫 승과 함께 승점 석점을 올린 우리카드입니다. 승점 4점으로 3위로 올라섰고요. 6위 KB손해보험은 개막 2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는 개막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한국전력과 삼성화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삼성화재의 우세였습니다. 삼성화재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한국전력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남자부 리그에 딱 2명 있는 국내 감독인데요. 이 국내 감독 간의 맞대결로도 참 많은 관심을 모을 만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스팸들은 삼성화재의 우세를 점쳤네요. 아니 직전 경기에서 한국전력이 정말 잘했는데 예,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측한 데에는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라서 한두 경기만 보고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인 경기를 흐름을 봐야 해서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화재가 전반적으로 조직력에서 조금 더 우세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화재가 수비에서부터 연결 부분 그리고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한국전력보다는 안정됐다는 평가가 좀 높습니다. 특히 11득점에 공격 성공률 53% 그리고 리시브 효율 48%를 기록한 김정호 선수의 플레이가 사실 지난 시즌보다는 한층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평가가 많거든요. 이전보다 서브도 그렇고 공격에서 좀 여유로워졌다 이런 평가가 또 있고 반면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에서 엘리안 선수도 그렇고 임성진 선수도 그렇고 좋았고 파워 넘쳤고 그런데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 100%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아요. 사실 연결 부분도 그렇고 수비 부분 그리고 2단 연결 부분 모든 면에서 삼성화재의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열세라는 부분에서 삼성화재의 좀 승리를 예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두 팀 다 출발은 좋았는데요. 이 개막 흐름을 이어갈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자부는 개막 첫 경기에 아쉬움을 지우고 나란히 시즌 첫 승을 바라보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IBK기업은행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여자부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스팸들은 66.7%의 확률로 IBK기업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역시도 올 시즌 첫 스페셜 V로 이 예상 승리 확률을 또 점치는 시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디를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더 많은 스팬들이 IBK 기업은행의 우세를 점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이 두 팀 모두 지난 경기에 많은 범실로 경기를 내줬잖아요. 그래도 IBK 기업은행은 외국인 선수가 이제 득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한국도로공사는 외국인 선수 니콜로바가 12득점에 그치지
겹치면서 패배를 당했는데 또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50%, 그리고 35득점, 공격 성공률이 41%를 기록하면서 현대건설과 좀 치열한 접전을 좀 펼쳤지만 하지만 그래도 빅토리아 선수의 이 범실이 15개로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또 황민경 선수나 육소연 선수의 이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지난 경기에 1세트 때 후반 리드를 좀 못 지켰잖아요. 네. 그래서 세트를 내줬었는데 그 리드를 좀 잘한다면 한국도로공사를 좀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 선수를 필두로 이 국내 선수들까지 잘 활용한다면 IBK 기업은행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시즌 극초반이긴 한데 우리 스팸들의 적중률이 살짝 높습니다. 아니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쭐될 만한데요. 이 적중률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저 역시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내일 경기 역시도 예상대로 흘러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여자부 현장에서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의 맞대결 오후 3시 50분부터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이호근 캐스터, 박미희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V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